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박수 치려면 같이 한번 쳐주시죠. 이번에 134회 이제 합격한 이종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수를 좀 네. 1고시부터 이제 196점, 194점, 175, 173 해서 730점 맞았고요. 이게 이제 평균을 해서 이제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60점으로 할 수도 있고 1200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1200에 그러니까 1교시는 10문제 나오는데요. 이제 10문제에 100점이고 2교시는 6문제씩 4문제씩 이렇게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4문제 한 거에 점수를 더한 게 이게 총점입니다. 4문제 더한 게. 그래서 이게 720점이 나오면은 이제 그게 60점이 되는 거예요. 720점 나누기 1200점에서 그럼 이제 그 60점이 되서 합격인데 이제 저는 738점을 합격을 했고요. 사실 뭐 저도 시험 공부한 기간은 제가 한 2년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험을 총 6번 봤어요. 129회부터 그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 무조건 일단 시험을 보라고 하셔가지고 실력도 안 되는데 일단 129회 보고 뭐 130회도 보고 그래서 총 6번을 뭐 실력이 없어도 계속 봤습니다. 계속 봤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지난번에 나온 게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PSC 공법에 대한 거라든지 또 화재 감시자 뭐 역할 그다음에 와이어 폐기 기준 이런 거는 지난번에 나오고 지지난번에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굴삭기 안전하는 거 그 변경된 규정이 있잖아요. 그 이제 해지 장치 해야 되고 뭐 훅 있어야 되고 3가지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양중기 변경 사항이 될 때는 그래서 시험을 실력이 안 됐다고 안 볼 게 아니고 매년 보면 그 시험이 또 다음에 또 그러니까 서술로 나왔던 게 약간 그 단답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단답형으로 나왔던 게 서술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전년도 시험을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29회, 130회 이때 볼 때까지도 사실 10문제 중에서 13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풀어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 7문제 풀고, 이게 100점 만점에 60점이니까 한 60, 70점 맞았겠다. 그러면 77, 40, 거의 뭐 한 60점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저희가 100점 만점에 60점 맞는 게 아니고, 이거 사실은 65점 만점에 한 60점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채점 하는 걸 보면, 평균 60점 이상을 잘 안 줘요. 58점, 50점. 잘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60점 주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그림 같은 거 그렸다 그러면 플러스 1점 그래서 6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점 만점에 60점이 아니라 굉장히 좀 한 70점 만점에 60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저는 이제 3장은 다 1교시는 1장, 2교시는 3장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좀 저도 처음에 할 때 뭐 6개월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조급하게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허비됐는데 좀 조급증을 좀 이건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 끝나고 반드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다음날 뭐 한 이틀 걸려가지고 그 대충 못 썼는지 그대로 답안지를 이제 작성해가지고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개요 정도에서 뭐뭐뭐 해서 그림도 위치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귀를 계속 했는데 이제 이 복귀하면은 장점이 이제 개별적으로 점수가 나오니까 어떤 점에서는 고득점 나온 그 답이 있고 어떤 거는 또 안 나온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왜 이거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점수가 낮을까? 그랬더니 어떤 특정 형식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저 채점관들이. 그래서 제가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대책.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 그리고 뭐 1, 2, 3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양식으로 쓴 몇 가지 답안지 보니까 이거 다 39점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 이거 근데 어디 이제 우리 동영상이라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예쁜 답안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용해서 썼는데 요 부분만 가면 이상 점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왜 그런가 제가 혼자 생각했더니 약간 이거는 허접하다. 이런데 공간들도 너무 많고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 데가. 이렇게 굉장히 썰렁한 답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마지막 시험에는 이 방식은 버렸습니다. 이 방식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뭐 1, 뭐 1 가로, 2 가로, 그 다음에 이제 뭐 2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빈칸에는 항상 그림, 모래도 하나씩 그렸습니다. 이렇게 모래도 하나 그리고 뭐 여기 그리고 이제 그림도 이쪽에다 하나 그렸다가 3번 답 쓸 때는 미리 여기다 그림 그릴 자리를 놔두고 3번 이렇게 하고 쓰고 여기다 그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 작성한 결과 이번에 좀 작성이 좀 잘 됐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제 답안지는 별 특이하게 뭐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잘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번에는 하면서 그 질문에 좀 집중했다. 답안지를 뭐 여러 가지 사례도 쓰고 했지만은 그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이끌어 나와 가지고 개요 잡고 뭐 이제 쓰고 대책 쓰고 그다음에 그 이제 뒤에 갈 때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쓸 때도 계속 그거하고 연결되게 중심을 가지고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득점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암기 방법은 뭐 아까 먼저 분도 말씀하셨지만 뭐 첫 글자 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서 외우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책 같은 게 너무 어려워요. 각 공정마다 대책 외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대책에 보면은 거푸집 같은 거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안통달, 출부학, 불작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안전자 배치, 통로 확보, 달비계 사용할 때 뭐 그다음에 뭐 출입 금지 설정, 뭐 보호구 착용, 이제 이렇게 뭐 불량 부품 뭐 제거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 외워가지고 뭐 답 안 나오면 그거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뭐 이거 제가 느끼는 건데 전에는 이렇게 시공 문제하고 안전 심리라든지 나오면은 이제 안전 심리는 쓰면 안 된다고 저도 배웠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전문성 있는 걸 쓰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요새는 그 안전 심리 이런 것도 점수를 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이제 그 시공적인 측면은 저는 요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PS 강선 시 안전 대책을 쓰시오. 그럼 1번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재료 뭐 이렇게 쭉 나갈 때 전문적인 걸 쓰는데 마지막에 여기 한두 줄은 뭐 이렇게 5번, 6번은 안전 관련 사항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 전문적인 사항을 해서 뭐 20cm 깊이로 파야 되고 뭐 이외에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써도 좋은데 제가 이제 그 코사 지침 같은 걸 보니까 대부분 전문적인 거 나오고 플러스 여기서 뭐 안전모를 착용, 이게 항상 나와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한다.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쓰면 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답안지에는 뭐 이 안전에 관한 거를 몇 줄에도 이렇게 써야지 좀 답안지가 좀 약간 고급스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 2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채워넣는 걸로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대책에서 시험에서 대책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제 토공 붕괴 그러면은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공 붕괴 원인은 무조건 이제 지하수, 하중 요거 2개다. 그 지하수 관리, 하중 관리. 그래서 지하수 하면 이제 지하수 문제가 되니까 지하수에 대한 거를 하는 뭐 SRG나 SRG 공법 뭐 이제 공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LW 뭐 공법 그런 거 하고 이제 하중, 토피, 하중 제거. 그래서 항상 하중을 제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몇 개를 딱 외워서 거기에 맞게 이제 계속 말을 늘려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재에 안전대책이 5개다. 그럼 거기다 3개 정도를 더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그거는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은 시험장에서 만약에 몰랐다.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지하수에 대한 거 대책 뭐 해서 답안지 모르면 대책이라도 공법이라도 쭉 나열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믹싱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이거 반드시 참여해서 모의고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책으로만 공부해도 사실 이게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정답을 쓰는 시험이 아니라 저는 그 정답을 표현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림을 그쳐서 표현하느냐, 아니면 글로만 표현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그 답안지를 좀 표현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반드시 좀 참석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표현은 가급적 도식화하고, 근데 그림이 제가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시공에서 모르기 때문에 뭐 해체 유튜브, 뭐 터널, 발파 이런 유튜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시공을 알아야 이제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A4 용지에 반을 그림으로 채워서 막 썼다 그러는데 점수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림은 너무 크지도 않게 작지도 않게 그냥 좀 쓰고, 그다음에 그림은 설명하는 목적도 있지만 빈 공간을 채우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해보고 빈 공간이 남았다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 하여튼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모르는 벤다이어그래프를 그리든 뭐 하여튼 뭐든지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공간은. 빈 공간을 놓으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에 무조건 채우는 그런 이제 도식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쓴 답안지를 이제 좀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이게 점수 채점별로 어떻게 나왔나? 근데 하여튼 너무 꽉 채운 답안지는 좀 채점자가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읽다가 점수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간략하게 단답식으로 제가 129, 130, 141 때는 서술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뭐에 대책을 써라는 뭐 함으로 어떻게 해서 막 2줄씩 막 넘어가고, 그리고 막 그림 그렸는데 이거보다는 1번에서 뭐 하중 제거, 2번 뭐 표토 무슨 앵커 설치 이런 식으로 해주고 옆에다 앵커 설치했으면 그 중에서 하나 그림을 앵커를 설치하는 그림을 그리다든지 아니면 표토 하중을 제거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보기 좋은 그림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신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은 뭐 해주. 네. 저기 1교시에서 네. 용어에서 기술적인 사항이 나와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재료 분리라든가 네. 이런 거 나와도 안전과 연관되는 걸 쓰셨습니까? 그렇죠. 항상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재료 분리다 그러면 1번 정의하고 2번 재료 분리가 바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분리다 그러면 1번은 개요, 2번은 그 재료 분리를 위한 메커니즘, 재료 분리 메커니즘 써주고, 3번 재료 분리, 4번은 저희가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기타 대책이라든지 해서 1, 2, 3에서 1번은 이제 시공적인 거 써주고, 2번은 이제 안전적인 걸 한 줄 써주고, 간단히 터치를 해주는 거죠. 이게 내용이 막 상세하다 해서 점수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광범위하게, 그거 할 때도 시공상 안전모 주의한다든지 아니면 거푸지 기준에 맞게 설치,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 간단하게 거푸지 기준을 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믹싱된 답을 써줘야 점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제목을 잡으셨습니까? 대제목은 잡아야죠. 네. 1교시에서 네. 13문제 중에서 3문제를 버리셨고 네. 어떤 걸 버리셨는지, 왜 버리셨는지, 네. 그리고 1교시에서 점수가 보도적 나온 거는 네. 어떤 것 때문에 잘 나왔는지 좀. 지금 제가 이제 1교시에는 그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장소하고 업무 지급해야 할 장비인데 이게 23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교시에는 18점 맞으면 60점이에요. 그러니까 18점씩 맞으면 10문제는 180점이 되거든요. 그게 합격 점수입니다. 180점. 그래서 18점 맞으면 잘 맞은 건데 23점이 약간 고득점이에요. 그러니까 25점 이상 잘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배치할 장소, 업무, 지급할 장비 3개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도 똑같이 쓰는 거죠. 배치할 장소 1, 2, 3, 4. 그다음에 업무 1, 2, 3, 4. 그다음에 지급할 장비 1, 2, 3, 4. 그다음에 좀 남으면 뭐 현장에서 뭐 추가 대책이라든지 하나 더 써주는 거죠. 자기 의견 비슷하게 써주시면 되고, 이거 열세 문제 중에서 제가 안 쓴 거는 안전사고와 재해. 이거 좀 쓰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기법 종류, 풀프루프 종류 기구. 이것도 뭐 가드 뭐 알건데 내용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외했고, 그 다음에 건설기능법상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및 실시 주체. 근데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보니까 점수를 잘 안 주더라고요. 안전점검하고 안전교육은 이상하게 점수를 많이 안 줘요. 이상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3개, 그래서 3개가 제일 못 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거 제외했고, 나머지는 대충 뭐 공부한 거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썼습니다. 이거. 1교시 때 그림 들어갔나요? 당연히 들어가죠. 1교시 때. 예. 1교시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23점 맞은 건데, 이렇게 옆에다가 그림을 조금씩 이렇게 그리는 게, 어려운 그림 안 그려도 되거든요. 그냥 그 관련된 그림 하나 그리고 와이어로프 나오면 와이어로프 그림 하나 그리고, 양중기다. 그럼 양중기에서 뭐 크레인 하나 그려주고, 뭐 설치 이렇게 해서 뭐 방호장치 뭐 이렇게 써주고, 한두 개씩만 간단하게 한 개씩만 그리면 되겠더라고요. 자료 갖고 계신 건 본인이 복귀하신 거죠? 아, 이게 제가 이제 와서 갖고 나오는 게 아니지. 예, 봐서 이제 복귀 이제 와가지고 한 2, 3일 걸려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서. 그때 뭐 했나 그래서 쭉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해놓으면 이제 어떤 점에서 점수 많이 주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상 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운영하셨다는데 네. 현장 경험은 몇 년이나? 아, 저는 이제 건설사 근무는 총 30년인데, 현장 근무도 많이 했는데, 원래 저는 이제 관리 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공 쪽에 지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처음 이제 애로사항이었는데, 그 대신 이제 모르는 건 동영상. 요새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시공 순서라든지 직접 이렇게 작업하는 거 한번 보면, 데크플레이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데크플레이터 뭔지. 근데 그거 그거 하는 보면은 용접하고 이런 게 시공 쭉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거 이해가 가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도 이해가 가고, 또 책에 나온 내용을 까먹어도 그 장면 생각하면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